171쪽 413번 같이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고 Q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P라는 조건은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고 Q라는 조건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대요. 지배 집합을 PQ라고 할 때 다음 중 조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그럼 3보다 작다가 나오려면은 P에 부정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이것도 Q에 부정이어야 되네. 아니 부정을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거의 공통 부분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 이거의 진리집합, 이거의 진리집합의 공통 부분 이렇게 생긴 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부로가 법칙 썼네. 이렇게 하면 되죠. 몇 번이? 5번? 찾으면 되지. 얘네 421번 175쪽 P라는 조건은 절대값 x-1이 a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Q라는 조건은 마이너스 6부터 6 사이다. 납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대값. 얘가 참이라는 건 납P라는 조건이 절대값 x-1a보다 작다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절대값이 들어가는 부등식이죠? 절대값 안에만 x가 있고 밖에는 x가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이 이 절대값 정의에 의해서 뿔마 a 사이에 들어가야 되지. 맞아요? 그러면 x-1이 a와 마이너스 a 사이니까 x는 a 플러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크다.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얘가 참이 된다는 말은 포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범위에서 숫자 멀쩡한 애 먼저 씁시다. 마이너스 6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범위 안에 a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은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고 동시에 만족이니까 연립부등식이란 말이야. 여기에 등호가 붙냐 안 붙느냐는 원래 있는 부등식이랑 상관없는 다른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구멍 뚫리고 구멍 뚫렸다. 그러면은 여기가 겹쳐진다고 해서 포함관계에 영향을 주느냐 안 준단 말이지. 그래서 등호가 붙는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연립부등식 마이너스 6 a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면 넘기면 a는 이렇게 되고 a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공통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답이겠지. 이해됩니까?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5네 5. A의 최대값은 5겠죠. 437번 183쪽 437번을 보면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P면 Q이다, 나 Q면 나다리다.
S이면 나 P 나 Q요? S이면 나 Q. 이거 모두 참이다. 다음 명제 중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무조건 대우부터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대우는 나 Q이면 나 P다. R이면 Q이다. Q이면 나 데스다. 한 줄로 서는 걸 찾읍시다. Q R이면 Q이면 S P이면 Q P이면 Q인데 R이면 Q고 Q이면 나데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은 not Q Q이면 나달도 되고 나피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줄로 서는 거. P면 Q이다, P면 나데스다, R이면 Q이다, R이면 나데스다 이런 거 다 참이죠. 네네. S이면 나 Q이다, S이면 나달이다, S이면 나 P다 이런 게 다 참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못 만드는 것만 찾으면 되지. 얘들 그럼 나머지 찾아보세요. 443번. (187조) 443번을 보면 세 조건 P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거 또는 X는 3보다 크다구나. X는 A보다 크다, R은 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Q이기 위한은 PQ로 가지고 만드는 명제라는 뜻이고 중요한 건 주어 서술어라고 그래서 P는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참이야?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야. 필요 조건은 더 큰 집합이니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뭐뭐 이기 위한이 중요한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 R은 충분 조건이야. 근데 R과 P로 만드는 명제에서 R이 충분 조건이니까 R이면 P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겠지. 맞아요? PQ가 바뀌었네. 미안. Q는 P이기 위한이었네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Q가 필요 조건이니까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이거 3단 논법 문제 하듯이 한 줄로 쓰면 요런 명제가 성립을 하겠죠. 얘가 참이겠죠. A의 최대 최소를 A의 최소와 B의 최소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멀쩡한 애 먼저 수직선에 그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2, 1, 3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제일 작은 집합이니? R이니? R은 B보다 크다. 그럼 B는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흰색 범위에 먹혀요. 이해돼 안 돼? 그래서 B는 3보다 커야 되고 둘 다 구멍 뚫렸으니까 같아도 되죠. 그래서 B의 최소값은 3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커? Q는 A지. A가 여기 있어야 다 잡아먹을 거 아니니? 맞습니까?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겠죠.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데 포함관계가 A가 마이너스 2가 돼도 포함관계가 그대로 성립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뭐 둘이 더하든 곱하든 하면 되겠죠. 곱하는 거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수험시간 점검을 있을 예정입니다. 프로포즈나 사이드 문자로 놀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수험시간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점검이나 사이드 문자로 놀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방 점검한다네요. 자, 지도 나갑시다. 명제의 증명. 명제의 증명은 뭐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규류법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지금 안 할 겁니다. 나중에도 별로 안 해도 되고 너희들 내신에 이 범위 들어갔을 때 집중적으로 조금 배우면 되는 정도로 많이 안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선행할 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절대부등식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195쪽에 절대부등식 하기 전에 194쪽에 그 대소관계 비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두 수의 대소관계 비교는 누가 큰지 작은지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가 힘든 식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문자 들어간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소관계 비교는 두 수를 빼는 거예요. 뺀 결과가 양수가 나오면 앞쪽 그 빼기 전수가 큰 거고요. 음수가 나오면 뺀 수가 큰 거죠. 뒤에 게 큰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루트가 껴있는 경우에는 제곱해서 빼야 됩니다. 제곱해서 빼서 양수가 나오면 앞쪽이 절대값이 큰 거고 뒤쪽이 절대값이 작은 거고 음수가 나오면 절대값이 큰 거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대소관계 비교에 대한 얘기는 내가 중학교 때부터 몇 번 했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짚고 넘어간 거예요. 195쪽으로 갑시다.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한등식 같은 거예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면 한등식이라고 그러거든. x값에 관계없이 아니면 뭐 a값에 관계없이 문자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 오른쪽이 크면 왼쪽이 크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문자값에 관계없이 그냥 x라고 합시다. x값에 관계없이 아니면 뭐 x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얘를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완전 제곱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대표적이죠. 얘네 A, B가 뭐든지 간에 모든 식수 A, B에 대해서 항상 완전 제곱식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네 물론 A, B가 허수면 안 되고요.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저런 완전 제곱식처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절대값 기호 들어가는 식이거나 뭐 완전 제곱식이거나 하면 된다. 뭐 완전 제곱식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한지 돼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애
이러네. 이거 2분의 1 중괄호에서 완전 제곱 3개 더해지는 거 기억나나요? 변형식. 이런 애 항상 0보다 커는 같아요. 이런 거 그냥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애가 절대부등식이 되겠지. 완전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3개 더하면 0보다 커나 같겠지. 이해됩니까? 이거 변형한 거예요. 이 두 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형식에 대한 얘기 정도. 그러니까 그냥 절대부등식이라는 용어가 뭔지 알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 말고 절대부등식의 예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따로 다룰 거니까 문제 보면서 보도록 하고요. 바로 필수 16번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197쪽에 필수 16이라고 AB가 실수일 때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증명해라죠. 자, 성립함을 증명해라라는 건 지금 좌변이 크네요. 좌변이 큰 거를 증명하라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빼면 절대부등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잖아. 그래서 얘네는 다 완전 제곱 관계가 있어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A 빼기 B의 제곱이 돼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앞에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 안 돼? 둘이 뺐잖아. 둘이 뺀 결과가 양수 쪽으로 나오면 앞에 게 큰 거지. 음수 쪽으로 나오면 뒤에 게 큰 거고. 이해됩니까? 바로 2번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 이렇게 될 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얘가 성립함을 보여라는데 기본적으로는 좌변에서 우변을 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좌변에서 우변을 빼는 얘기를 하기 훨씬 전에 옛날 한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내가 절대값 기호는 뭘 못한다 그랬어? 절대값 기호는 계산을 못하는 기호라고 그랬어. 그래서 자꾸 범위 나눠서 없애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범위를 나눠서 없애자니 뭔가 좀 그렇게 하기 싫잖아. 맞아요? 자, 이럴 때 대소관계 비교할 때는 그냥 제곱하면 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x를 제곱하는 거나 절대값 x를 제곱하는 거나 같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양변을 일단 제곱하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안 돼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은 요거 그냥 제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뭐 말인지 알아들어? 그럼 둘이 빼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빼면 없어지고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빼기 ab 이렇게 됩니다.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면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첫 번째 a 또는 b가 0이면 이 식은 0되죠. 맞아. 두 번째 a 또는 b가 음수이면 이쪽은 어차피 양수인데 여기가 양수되지. 이해돼 안 돼? 그래서 뭐 a 또는 b가 아니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음수면 이렇게 하지. 둘 중에 하나가 음수면 얘는 0보다 커집니다.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이것도 이렇게. 그 다음에 A, B의 부호가 같으면 둘 다 양수면 양수인데 둘이 같아지니까 0 됩니다. 둘 다 음수여도 여기가 양수되니까 0 됩니다.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결과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지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단 말이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곱해서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일단은 좌변이 절대값이 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제곱해서 빼면 절대값이 비교되는 거라고 그랬어. 일단은 좌변의 절대값이 큰데 뭐야? 둘 다 양수죠? 절대값 전부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좌변이 크다. 그래서 그냥 결론 내릴 때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좌변이 크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라는 좌변에서 우변을 빼는 건데 지금처럼 절대값 기호가 있거나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제곱해서 빼서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특별히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198쪽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냥 어느 쪽이 큰지 보고 알려고 하는 날로 먹으려는 마인드가 있으면 고등수학 못합니다. 빼서 비교하라 그러면 버벅대든 못하겠든 일단은 빼봐야 돼. 결론이 나든 안 나든 거기서부터가 출발이야. 이해돼? 어떤 방법을 정해주면 그 방법에 맞춰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너는 눈을 좀 떠보자. 자, 198쪽 필수 7번.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네요. 이거 설명을 좀 합시다.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하면 뭐 조합 평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조합 평균은 교과관에서 빠진 지 오래됐으니까 그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산술 평균은 산술 평균은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이에요. 두 양수에 대한 산술 평균은 합의 절반이에요.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산술 평균이야.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두 양수에 대한 일입니다. 두 양수에 대해서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A 더하기 B를 반으로 나누는 게 산술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은 기하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기하학? 기하학이 뭐야? 그냥 도형 관련된 얘기야, 도형. 그럼 도형에서의 얘기인데요. 기하 평균은 넓이가 같은 가로가 A고 세로가 B인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기하 평균이에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기하 평균은 루트 AB입니다. 그럼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는 절대부등식 관계가 있어요. 누가 큰지 아직은 모르잖아. 물론 뭐 책에 보면 있지만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제곱해서 빼봐야겠지. 왜? 여기 루트 있잖아. 맞아? 제곱하면 4분의 바로 정리합시다.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에서 ab를 뺀 거에 부호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뺐어요. 제곱해서 뺐어. 그러면은 얘는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전개를 괜히 했나? 마이너스 4ab 하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돼서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론이 나오죠? 맞습니까? 맞아? 근데 a도 양수고 b도 양수 이 조건이 제곱해서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양수 ab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절대값이 좌변이 크니까 기본적으로도 좌변이 크겠지. 무슨 말인지 돼요? 알아들어?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는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절대부등식 관계가 있고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관계에서 등호가 붙는 식 상황. 등호는 AB가 같을 때 붙습니다. 등호는 AB가 같을 때 붙는다. 그러면 등호가 붙는 상황이라는 건 최대값, 최소값 되는 상황이에요. 문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그러면은 이 절대부등식을 하나의 공식처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술기하 공식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의 절대부등식을 그냥 하나의 이제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니까 어떨 때
여기 참여하는 요소가 양수일 때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얘를 이제 공식화 시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산술기하 공식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공식은 이거야.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할 때는 이를 우변으로 넘겨서 왜냐면 분수보다는 그냥 얘가 루트 앞에 붙어있는 게 편하니까 공식을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사용할 건데 이 산술기하 공식은 언제 사용하느냐?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일정하다라는 건 합을 숫자로 준다는 얘기야. 이게 대표 그냥 아주 단순하게 a 더하기 b가 3일 때 a,b의 최대값은 얼마냐? a와 b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그러면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인데 이 자리가 3이니까 3 왜 갑자기 9가 됐어? 최대값은 4분의 9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AB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건 등호가 붙는 상황이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이해돼? 여기를 AB라는 수직선, 변수가 AB라는 수직선이면 AB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니까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건 AB가 딱 4분의 9 될 때라는 얘기잖아. 알아들어? 그러면 등호가 붙는 상황일 때는 A와 B가 같을 때가 얼마인데요? 둘 다 2분의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등호가 붙는 상황은 최대가 되는 상황 혹은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최대가 될 때에 뭐 A를 구해라, B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뭐 말인지 이해되죠? 자, 예제를 좀 봅시다. 필수 17번을 보면 x가 양수고 y가 양수다. 이런 양수라는 조건은 산술기하 공식을 쓰게 하기 위한 약간의 빌드업 같은 거죠. 양수라는 조건이 깔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2x 플러스 3y가 12예요. 2x 더하기 3y가 12예요. 합이 일정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곱의 최대값을 물어봤겠지. 그렇죠? 이거일 때 xy 최대값을 써. 얘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쓰는 게 아니라 2x랑 3y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2x 더하기 3y는 크거나 같다 2루트 2x 곱하기 3y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조건 x, y 단순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12로 바뀔 거고 2루트 6xy 2로 나누면 36이 xy의 최대값이 6이다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해돼? 그 다음에 최대가 될 때의 x랑 y의 관계는 여기가 xy가 같은 게 아니라 2x랑 3y가 같아야 됩니다. 이해돼? 산술기하를 쓴 요소는 2x랑 3y라는 거야. 2x랑 3y가 같아야 되니까 둘이 같으면 2x랑 3y가 둘 다 6 되겠지. 그래서 x는 3이고 y는 2다까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알았어. 생각보다 산술기하 평균에서 문제는 기본적인 건 이 내용을 쭉쭉 따라가는데 조금씩 귀찮게 하는 내용은 전부 다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등호 붙는 상황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써놓는 게
그 연습이 되어 있는 게 좋아요. 됩니까? 바로 2번 보겠습니다. 바로 2번을 보면 xy가 8일 때 이번에 곱이 일정하죠. xy가 8일 때 x 더하기 2y의 최소값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x 더하기 2y로 산술 변경 기하 평균을 쓰는 겁니다. x 더하기 2y는 2 루트 x 곱하기 2y x 더하기 2y 이거 나왔다. 2 루트 2xy고 그 xy 자리가 8로 바뀌는 거니까 루트 16 4 8 x 더하기 2y는 8 그러면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은 8이다. 그럼 최소가 될 때는 x랑 2y가 같을 때고 xy가 8이니까 xy가 8이니까 2xy는 왜? 얘네들이 곱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2y랑 x랑 2y를 곱해서 16이니까 x는 4고 y는 2고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안 물어봤지만 여기까지 항상 신경을 쓰는 버릇을 처음부터 들여놓는 게 좋다는 거야. 알아들어? 필수 18번으로 가겠습니다.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데 A 더하기 B분의 B 더하기 A분의 자,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죠. 일단은 너희들이 요 산술기하 배우는 이 시점까지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는 요거 배우기 전까지 그러니까 공통 원 과정에서 집합까지는 최대 최소 구하는 형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2차 함수 2차 시기에서 뭐 꼭지점 찾거나 그래프 범위 잘라가지고 최대 최소 찾는 거 2차 시기의 최대 최소죠, 그죠? 2차 시기의 최대 최소가 있고 두 번째는 연립방정식 형태로 해가 그냥 뭐 4종류가 나오든 3종류가 나오든 그 XY 종류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연립방정식 풀면은 해가 뭐 2쌍이 나오든 4쌍이 나오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직접 더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찾는 경우가 있어. 그런 문제는 이제 보통 연립방정식이나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에 해가 몇 쌍 나오면 그 중에 더해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으라는 형태가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듣지? 그래서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는 2차 시기거나 2차 시기 아니면 개수가 정해져 있거나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 다음에 참여하는 게 산술기하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는 이거 3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2차 시기 나오면 완전 제곱 만들고 범위 따져서 최대 최소 따지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이나 부정방정식이나 뭔가 방정식 느낌인데 최대 최소를 찾으라 그러면 해가 뭐 2개든 3개든 유한 개 몇 개 나오겠지. 맞아? 근데 마지막으로 얘는 는영 없잖아. 방정식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리고 2차식 형태도 아니잖아 지금. 맞아? 그럼 얘는 최소값을 딱 보는 순간에 산술기하 문제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돼? 근데 산술기하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근데 합이 일정하다 곱이 일정하다 앞에 필수 17번 같은 어떤 조건이 붙어 안 붙어 지금? 안 붙죠. 맞아? 조건이 안 붙으면 무조건 곱이 일정한 거야. 그럼 어떻게 곱이 일정한 건데요? 역수꼴이야.
두 수가 두 양수겠지. 이런 조건이 기본적으로 붙어야 되니까 두 양수가 a와 뭐 a분의 3 이런 식이야. 그래서 곱하면 일정해져.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두 수가 역수꼴이야. 역수꼴인데 이 상태에서 역수꼴이 안 보이면 싹 전개를 하면 보이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AB, 이렇게 하면 A 약분되고 4, 이렇게 하면 B 약분되고 1, 이렇게 하면 AB분의 4. 5는 나중에 더하면 되고 AB 더하기 AB분의 4. 얘네가 딱 역수는 아니지. 이거 역수는 AB분의 1이니까. 그래서 그냥 역수꼴 이런 말을 내가 붙인 거야. 딱 역수는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딱 역수라고 안 하고 역수꼴 이런 말을 붙인 거야. 무조건 역수꼴이 돼야지만 조건이 없이도 곱이 일정하다는 말을 특별히 안 주더라도 곱이 일정하다는 말을 숨길 수가 있어. 이해돼?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아요. 5는 그냥 더한 거야. 상수는 그냥 더하면 되고 산술기는 얘로 쓰는 거야. 2 루트 AB 곱하기 AB분의 4 약분하면 5 플러스 2 곱하기 2니까 최소값이 9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안 돼? 이해돼?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최대나 최소값을 물어보는 유형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2학년에서 너희들이 미적분 원 배우기 전 미적분 대수까지도 없어. 대수까지도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는 딱 3개야. 근데 미적분 원 배우고 나면 미분에서 그거는 근데 미분에서 풀어야 되는 형태인지는 그냥 문제 보면 달라 아예.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미분에서 풀어야 되는 형태가 아니면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는 딱 3가지야. 이차함수 관련된 거, 해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더하거나 곱하라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산술기한데, 이해돼? 산술기하 형태는 아까처럼 합이 얼마, 곱이 얼마를 대놓고 주는 문제는 앞으로 볼 일이 없어. 기본 문제니까 있는 거야. 그러면 산술기하 문제는 100% 이렇게 생겼어. 역수꼴로 생겼다고. 너희들이 보게 되는 애들. 이해돼?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럼 전개해보면 역수꼴이 보여. 이해됩니까? 그래서 역수꼴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아듣죠? 19번도 역수꼴 관련된 문제인데요.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클 때 4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최소값. 방정식도 아니고 2차식도 아닌데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으면 이건 역수꼴 만들어서 그 최소값 찾으라는 문제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곱이 일정한 역수꼴을 어떻게 만드느냐? 분모를 건드릴 수는 없어. 분수의 분모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 밖에서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4x가 4의 x-1이 되려면 4를 빼. 그럼 4를 한 번 더 하면 되지. 이해돼 안 돼? 없던 거 하나 뺐으니까 하나 더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4의 x-1 더하기 x-1분의 1 더하기 4. 그럼 얘는 상수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고 산술기하는 이걸로 쓰는 거야. 2 루트 4x-1 곱하기 x-1분의 상수는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약분돼서 2 곱하기 2 더하기 4니까 최소값은 8 이렇게 됩니다. 알아들어요? 이해돼? 그래서 역수꼴을 적당한 수를 더하고 빼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네, 산술기하 활용 문제인데요. 활용 문제에다가 옆에 포슈버르츠 부등식 같이 하고 줄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 사이에 길이가 20m인 철망으로 막은 삼각형 모양의 닭장이 있다. 닭장의 바닥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바닥의 넓이 그러면은 밑변 높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벽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20이면 뭐 여기가 x 여기가 y면 2분의 1 xy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곱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일정한 합의값을 뽑아내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 일정한 합의값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00이죠? 그러면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산술기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x제곱 y제곱. 얘는 400으로 바뀌고 2 루트 x제곱 y제곱은 그냥 xy 이러면 되겠죠. x, y 다 양수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2분의 1 xy는 양변 4로 나누면 100이야. 그럼 최대값은 100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다음이 6번이고요. 469번은 OA가 반지름이라는 거 알면 할 수 있습니다. OA가 반지름이라는 거 알면 할 수 있죠. 코시 슈바르트 공식 필수 21번 봅시다.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은 그냥 이것도 정해진 절대 부등식이야. 그 사람 이름이야. 코시 슈바르트. 두 명이야. 두 명.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그 두 명이 각각 동시에 같이 연구한 게 아니라 동시가 아니라 따로따로 이렇게 생긴 애도 절대부등식이 되네라고 그냥 발견한 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절대부등식을 발견한 식이라 이게 2항짜리가 있고 3항짜리가 있는데 그냥 3항짜리로 적어주긴 할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제곱. 이게 3항짜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그거나 같다 ax by cz의 완전 제곱. 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긴 애는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처럼 따로 그 뭐 양수 조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실수면 됩니다. x, y랑 a, b, c가 다 실수면 돼요. 뭐 지금 예제는 2항짜리만밖에 없는데 일단은 3항짜리도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 등호 성립하는 부분. 얘는 우리 책에는 뭐 AY랑 BX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생긴 것 같은데 A분의 X랑 앞에 거분의 앞에 거랑 B분의 Y 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낫습니다. 얘네 A분의 X랑 B분의 Y가 얘도 A분의 X랑 B분의 Y랑 C분의 Z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예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 예제 보면은 대충 어떤 게 보는지 알 겁니다. x, y가 실수일 때 필수 20 x, y가 실수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고 4일 때 4x 3y 4x 더하기 3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안 했네. 코시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쓰냐면요. 대상이 실수라는 조건이 일단 붙어야 되고요. 실수라는 조건일 때 합이 일정할 때
합의 최대 또는 최소. 그래서 전부 다 합이에요. 곱에 대한 얘기가 없어. 코시6바르츠 부등식은. 여기도 문제 구조가 합이 일정할 때 합의 최대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합이고 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네. 코시6바르츠 부등식이구나.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완전제곱이면 얘가 얘라면 a, b는 a는 4고 b는 3이구나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은 바로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x 더하기 3y의 제곱 이렇게 되면 얘가 25, 여기가 4니까 100이죠? 100이 4x 더하기 3y의 완전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를 씌운다고 생각하면 제곱 없애려고 루트를 씌운다고 생각하면 절대값 4x 더하기 3은 루트랑 제곱 떨어지면 절대값이야. 얘는 좌우변 바꾼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x 더하기 3y는 1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최대 최소가 같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최대값은 10인 거야. 최대값만 나오지 않아요. 코시6바르츠 부등식은 최대 최소가 같이 나온다. 알아들어? 바로 2번을 보면 5x 더하기 12y가 13이야. 이건 느낌적으로 요 자리를 가르쳐줬다는 느낌이 들어야겠지 이제? 맞습니까? 요 자리를 가르쳐준 거잖아. 방금 전에는 이 자리를 가르쳐준 거 바로 1번은.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딱 듣고 x제곱 y제곱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얘는 바로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x 더하기 12y의 제곱해서 얘 여기로 들어가고 얘 들어가고 하면은 바로 나올 겁니다. 이거는 최소값밖에 안 나오죠. 얘네 얘입니까? 그러면 뭐 최소값 1 나올 겁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함수로 가겠습니다. 쉽시다.